네, 이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스위트홈의 주역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해외에 계시지 않은 이상에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용복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이용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강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차현수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진욱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편상욱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서희경 역할을 맡은 이시영입니다. 이도현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이은혁 역할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정재현 역할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시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이은유 역할을 맡은 고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윤지수 역할을 맡은 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윤정 씨. 안녕하세요. 스위트홈에서 박유리 역을 맡은 고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매체 기자님들께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각각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진욱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학동에 있습니다. 학동. 아, 사무실인가요, 혹시? 사무실에 있습니다. 학동에 있다. 그러면 이시영 씨 어디 계세요? 네, 저 역시도 저희 사무실에,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과 학동. 댁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고민실 씨 지금 어디세요? 네, 저도 저희 회사 사무실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남동과 성수동, 학동에서 지금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트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이제 이틀 뒤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일단 제목이 스위트홈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예고편이라든지 트레일러 봤을 때 전혀 스위트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스위트홈. 네, 스위트홈은 먼저 그린홈이라는 되게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정체 모를 괴물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괴물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괴물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피와 눈물을 나누는 기괴하고도 좀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위트홈, 정말 신선한 이야기와 그리고 긴박한 서스펜스로 누적 조회수 5억 뷰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수많은 팬을 양산한 아주 인기 웹툰이 원작인데요. 감독님, 이 원작의 어떤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렇게 시리즈로 결정을 하셨나요? 모든 부분이 매회 흥미로웠는데, 원작에서 특히 외국에서도 그냥 괴물이 나오는 거는 좀 봤는데, 욕망으로 인해서 괴물이 된다라는 설정은 제가 좀 처음 접한 것 같고, 그 아이디어가 좀 재밌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했던 한 소년이 자살을 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망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채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고 동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를 처음 떠올렸을 때는 예전에 봤던 영화 가위손의 조니 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졌지만 손에는 창을 든, 칼을 든 그런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죠.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배우분들께서도 스위트홈의 대본을 보고 흥미로웠던 부분이라든지 기대됐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송강 씨 어떠셨나요? 네, 저는 웹툰을 보면서 그런 욕망을 담은 괴물들이 어떻게 실사화가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본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이진욱 씨는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보면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이 될 거라는, 네, 기대감이요. 기대감. 박규영 씨는 어땠나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됐고, 뭐 흥미로웠던 부분? 사실 괴물이랑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괴물이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정말 많이 기대를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도 기대가 컸던 것으로 지금 대답에서 느껴지네요. 제가 듣기로는요, 감독님, 이 작품의 기획 단계와 대본 작업 단계만 무려 8개월 이상의 시간을 쏟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이야기로 다듬은 이 이야기, 감독님은 과연 스위트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먼저 괴물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괴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고, 저희 극 중에 보면 차현수 대사 중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괴물도 있어요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고민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편견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배우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스위트홈에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와우,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그 캐릭터들이 우리 배우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강 씨, 차현수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수는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리nom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고요.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영상에서의 그 송강 씨의 눈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이 현수 역을 맡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컸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원작 웹툰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팬으로서 캐스팅 소식에 되게 기뻤는데요. 현수와 또 내면에 있는 환영현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간단하게 현수를 표현할 때는 제 안에 있는 가장 내성적인 모습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환영현수는 제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악한 존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강 씨가 얼마나 자, 현수의 무기지요. 지금 들고 싸우는 창 아닌가요? 네. 현수의 창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울 텐데 어떠세요, 보니까? 그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추억이 떠오른다고 그걸로 괴물들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아니, 촬영할 때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고민도 깊고 생각도 많이 했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두려움도 컸다 그랬는데 막상 촬영하면서 괴물을 물리칠 때 가장 즐거워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무기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순간을 즐기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송강 씨 창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창 한번 던져주시죠. 자.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진욱 씨가 맡은 편상욱 만나보겠습니다. 진욱 씨, 편상욱 어떤 인물인가요? 네, 편상욱은 전직 살인청부업자입니다. 네. 고통을 모르고 물러서지 않는 그 유일하게 악으로 벌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드러운 미소로 그런 어마어마한 멘트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진욱 씨가 아무도 내가 이진욱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웹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 편상욱이란 캐릭터를 보면 저를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걸 준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진욱 씨가 이제 뭐 가려지는 비주얼이 아닌데 편상욱이 되기 위해서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송합니다. 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좀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선뜻 생각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이진욱 씨로 돌아왔지만 지금 기자님들을 위해서 공허하고 슬픈 짐승 같은 편상욱의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하나, 둘, 셋을. 네,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자님들. 예, 많이 다시 돌아왔네요. 이진욱 씨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시영 씨가 맡은 서희경 만나보겠습니다. 시영 씨, 서희경 어떤 인물인가요? 네, 그중에서 서혜경은요, 그린홈에서 혼자 살고 있는,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소방관이고요. 그린홈에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몸을 던지기도 하고, 또 그린홈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빠른 상황 판단과 또 남다른 생존 본능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정말 당차고도 용감한 인물인데 감독님께서 이 서희경 역할을 생각할 때 이시영 씨밖에 떠오르지 않았대요. 알고 계셨나요? 이시영 씨밖에 없다. 최고의 캐스팅이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감독님 처음 만나 뵀을 때 감독님께서 정말 멋있는 액션을 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다. 멋진 액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이제 내내 진짜 좀 저 역시도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하면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완벽한 배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역할을 위해서 6개월 전부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시작했고 또 특수부대 출신 캐릭터를 위해서 강도 높은 액션 훈련 하셨죠? 혹독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영 씨.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노출이 좀 있었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이제 액션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 액션 팀하고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감독님과 얘기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좀 힘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대단해요.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트레일러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 등이 깜짝 놀랐어요. 시영 씨, 아직도 그 등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좀 희미해지기는 했는데요. 네,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떠나보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도현 씨가 맡은 이은혁 캐릭터 만나볼게요. 도현 씨, 이은혁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은혁이는 그린홈에서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의대생으로서 그린홈에 있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함께 괴물과 맞서 싸우고 탈출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사실 이 은혁이라는 인물, 냉철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이 인물, 사실 표현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본 리딩 당시부터 우리 도현 씨가 이은혁
개의 캐릭터를 단번에 이해하는 모습으로 우리 감독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께서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감독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맞습니까? 예, 성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격과 비슷하다. 도현 씨, 인정하세요? 네. 싱크로율 비슷하다. 네, 한 70%는 은혁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혁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려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위급한 상황이면 위급한 표현을 하려고 하고,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은혁이는 최대한 시크하고,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게 더 은혁이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뒤로부터는 최대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자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눈으로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도현 씨가 만들어내는 이은혁 캐릭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남희 씨가 맡은 정재현 캐릭터 만나볼까요? 남희 씨, 정재현 어떤 인물인가요? 국어 선생님이자 국어 선생님? 교실장입니다. 네. 캐릭터 소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국어 선생님이고요.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검도를 배워서요. 네, 그 검도를 배웠기 때문에 진검으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남희 씨가 말씀하실 때 정말 선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미스터 선샤인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응복 감독님과는 미스터 선샤인에 이어서 스위트홈까지 만나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소감이 아주 많이 남다르고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아니, 남희 씨 특히나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정말 완벽한 악역 연기를 선보여 주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극명히 반대되는 선한 역할이에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죠. 사실은 안 좋은 역할과 선한 역할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좋아서 캐릭터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요. 그냥 모든 인간이 이렇게 선하게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재밌게 하려고 했고 감독님이 일단 많이 도와주셨죠. 맞아요. 우리 김남희 씨의 선역, 악역을 모두 또 이응복 감독님과 함께 표현해 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연기할 때 더 편하셨어요? 저는 악역이요. 그러면 곧 이제 화면이 사라질 테니까 그 표정 한번, 악역 표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남희 씨.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시 씨가 맡은 이은유 캐릭터 만나볼게요. 민시 씨, 우리 은유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제가 맡은 이은유는요, 이은혁의 동생이고요. 그리고 발목 부상을 당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무용을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매사에 삐딱한 그런 사춘기 소녀인데, 괴물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괴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께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뵌 적이 있었는데 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바로 또 송강 씨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면 울리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출연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여 개국의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좋아하면 울리는의 굴미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스위트홈 이은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애정을 너무 담아서 연기한 캐릭터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매력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규영 씨가 맡은 윤지수 만나보겠습니다. 윤지수 캐릭터 어떤 인물인가요? 지수는 베이시스트고요. 누구보다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숨기고 겉으로는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주 무기가 야구방망이에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재현과 2인 1조로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무슨 무기만 얘기하면 무기가 나와요. 아니, 규영 씨 근데 보니까 그냥 야구방망이가 아니에요. 지금 뭐 철도 달린 것 같고 칼도 달린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야구방망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야구를 할 때 쓰는 야구 방망이를 좀 더 강력하게 개조를 한 특급 야구 방망이입니다. 이 액션씬 촬영할 때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처음에 오디션 본 이유가 가장 짜릿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사실 스위트홈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윤지수라는 인물로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사실 오디션 때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장을 나가자마자 감독님께서 대본을 들고 가라라고 이제 전화가 오셔서 너무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본 들고 가가 이렇게 스윗한 멘트였군요. 대본 들고 가 합격이라는 뜻이죠. 그때 생각나시나 봐요. 지금도 표정이 보니까. 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윤지수 캐릭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윤정 씨가 맡은 박유리 만나볼게요. 어떤 인물인가요? 유리는 췌장암 환자인 길섭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간병인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시한부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생과 사에 무뎌진 건지 괴물들이 막 습격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린홈 안에서 부상자들이 생기면 치료를 담당을 하고 무기는 석궁입니다. 또 무기 말씀하시니까 석궁요. 윤정 씨, 윤정 씨가 쐈군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석궁으로 과연 괴물들을 어떻게 물리치게 될지 왠지 모르게 명장면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석궁이 아닐까 싶은데 고윤정 씨가 대본을 받고 원작과 대본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웹툰 원작인 작품 자체가 처음이어서 기존에 나오는 캐릭터랑 괴물들을 열심히 보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 괴물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읽게 된 것 같고요. 웹툰보다 박유리라는 캐릭터가 대본에선 조금 더 입체적이고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유리의 감정과 아픔을 좀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현정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욕망에 잠식된 괴물에 맞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스위트홈의 주민들이었는데요. 생존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극한의 상황, 그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무척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번 작품은요, 헐리우드 최고의 특수효과팀과도 함께 작업하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드림팀을 꾸려서 상상 그 이상의 비주얼들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린홈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쩜 진짜 저렇게 몇십 년 된 듯한 아파트를 만들어내셨는지 무척 진짜 신기하고 궁금한데 감독님,
그린홈 내부 세트만 무려 2,000평, 그리고 외부까지 합치면 3,500평대로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세트가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세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정확한 세트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저희 극 중의 이야기가 거의 세트에서 90%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세트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 좀 아파트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실제로 3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에 세워진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이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처럼 이 건물 안에서도 어떤 욕망 같은 걸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그러니까 후반부에 좀 나올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살짝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진짜 또 하나의 주인공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린홈도 그린홈이지만 스위트홈의 또 다른 주인공을 또 꼽자면 괴물일 텐데요. 야, 괴물.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괴물이랑 눈 마주치면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 괴물 이미지를 이제 구상하는 작업에만 무려 1년 반 이상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크리처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 원작 팬분들이 보시고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작에 있는 디자인과 캐릭터, 그 욕망들을 좀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가령 근육괴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근육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왜 그 헬스보이처럼 약간 항상 늘 웃고 있는, 자기의 근육을 과시하면서 건재함을 웃음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근육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웃는 것보다 사실 좀 잔인한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입가를 좀 찢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커처럼.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미소 같은데 보시는 분들은 좀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괴물들이 더 생생하고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탄생한 괴물들과 직접 맞서서 싸워야 했던 우리 배우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시영 씨,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 역시도 되게 원작을 재밌게 봤고, 과연 이 크리처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되게 많이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작품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볼 수는 없었지만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또 이제 틈틈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저는 그 과정을 제가 함께 했다라는 게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사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완성도의 크리처물이 되지 않을까. 또 감독님과 우리 드라마 팀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남희 씨는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크리처들과 싸우면서. 일단 괴물들의 분장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액이어서 액션을 하다가 분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망가져. 그게 또 상당히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다시 만들려면요. 네, 중요하죠. 망가뜨리면 감독님이 혼낸다고 주의도 주셔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 김남희 씨가 예상치도 못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좋아해요. 네. 자, 송강 씨. 그 와중에 어떻게 액션을 하라는 건지. 네네. 자, 김남희 씨 오디오 좀 꺼주시고요. 예. 송강 씨는 제가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린홈에 우리 현수가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그린홈 세트에 들어설 때 느낌이 어땠나요?
어, 사실 현수를 처음 표현한다는 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처음 연기한 공간이 현수의 방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을 몰입을 잘해서 연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트장이 너무 사실화가 잘 돼 있어서 쉬는 시간에 계속 세트장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트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진욱 씨께도 좀 여쭤볼게요. 아무도 내가 이진욱인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트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진욱 씨가 연기하는데. 그렇죠. 제가 평소에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세트긴 해요. 네. 되게 정말 사실적이게 표현이 돼서 초반에 이제 처음 세트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 배우들한테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친구들이 정말 그게 세트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고 디테일해서 저는 초반에 자랑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진욱 씨가 딱 등장할 때 아무도 이진욱 씨를 못 알아보는 일만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고민실 씨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크리처와의 대적이라든지 세트의 느낌이라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괴물분들이 분장한 분들 중에서 연금 괴물을 제일 처음으로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연금 괴물을 연기해 주셨던 김설진 안무가님께서 살을 정말 많이 빼고 오셨는데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션 연기하는 걸 봤는데 이제 들숨과 날숨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일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경이롭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기하면서 너무 리얼해서 실제 연기할 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래서 저는 세트장을 만들어주신 또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함께했던 작품이 스위트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그래도 그 김남희 씨가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소리가 작아서 좀 잘 안 들렸어요. 괴물이 좀 부서지거나 그런 비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혹시 하셨나요? 살짝 든 것도 같은데요. 아마 그랬다면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심하진 않으셨어요. 심하진 않으셨는데. 심하진 않았다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이제 고민실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설진 안무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스위트홈에서는요 국내 최고의 현대 무용가 김설진 씨를 비롯해서 어벤져스, 아바타, 엑스맨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한 레거시 이펙트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작업한 글로벌 SFX팀, 스펙트럴 모션 그리고 왕자의 게임, 아쿠아맨 등의 대작에서 사용된 최첨단 기술을 국내 촬영 현장에 도입한 국내 최고 VFX팀 웨스트월드 등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진이 합세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셨고 또 작업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설진 씨 같은 경우, 안무가 김설진 씨 같은 경우, 제가 그 댄싱 라인에 김설진 씨가 나왔을 때부터 엄청 팬이었었는데, 흔쾌히 좀 안무에 응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심지어는 좀 촬영 자체 좀 힘들고 지치니까, 김설진 씨가 연금 분장을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꼴을 못 보고, 좀 심심하니까 한번 춤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즉석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춤을 춰서 그것도 연금 분장을 하고 했는데 되게 놀랍고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스펙트럴 모션이나 레거시 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괴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자. 그래서 최고를 찾자라고 해서 헐리우드에 있는 특수효과팀 중에 최고를 좀 찾아서
잘 의견을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직접 케어를 하시면서 촬영에 임해 주셨고, 그리고 웨스트월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저랑 같이 세 번째 작품을 하는 건데,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스위트홈. 요번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하자. 처음 하는 시도니만큼 실수도 있겠지만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잘 실패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좀 채찍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당근을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용복 감독님 명언 제조기시네요. 지금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특히 말이죠. 헐리우드에서 크리처 전문 배우로 활약 중이고, 오스트레일리아스 갓 탤런트,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서 타고난 유연성과 몸을 뒤트는 재주로 거미 인간으로 화제가 된 트로이 제임스가 스위트홈 속에 거미 괴물로 등장을 해서 직접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셨다고요? 네네. 본 촬영 때는 아니고 저희가 세트가 지어지기 전인데 네. 그때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거미 괴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션들을 좀 다소 많이 이틀인가 3일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위트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 스태프분들께서 여러분들 모르게 깜짝 영상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대하고 있는 스위트홈, 정말 글로벌 드림팀이 합세해서 함께 만들어낸 스위트홈은 12월 18일 바로 이틀 뒤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